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던데 공공부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걸? 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거야? 오늘아 부탁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고문부터 모델하우스까지 함께 알아보고 공공임대주택 신청해보자!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저를 포함해 많은 청년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려주실 강동주거복지센터의 오경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주거복지센터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주거 코디네이터 오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죠. 그런데 청년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청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이런 공공임대주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데요. 그렇게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오늘 오경숙 선생님과 알아보기 전에 몸풀기로 공공임대주택 진실 혹은 거짓을 해보죠. 이 진실 혹은 거짓 코너는 제가 선생님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진실이면 진실,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유일하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입니다. 청년이 만약에 임대주택을 신청한다고 하면은 청년 매입 임대뿐만이 아니라 행복주택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년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임대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은 공고문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계층으로 행복주택 신청 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자격이 된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좀 다른 임대주택하고 달라요. 행복주택을 설명하기 전에 다른 임대주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이런 임대주택들을 신청을 할 때는 그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그러니까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무주택자인 본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즉 가족의 직계, 존속, 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모두 다 무주택자여야지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청년계층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 청년만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으로 청년계층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나는 집이 없지만 부모님은 집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진실 혹은 거짓 질문 드려볼게요. 나이가 많으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임대에서 청년 계층으로 이제 신청을 할 때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국민임대라든지 재개발 임대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액에 그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많이 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 임대주택 신청을 할 때는 나이가 많더라도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합니다. 워낙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다 보니까 나이 불문하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월간 틱톡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신 청년분들의 질문에 답해보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이 사전 질문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후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법도 있나요?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다가
분양 전환이 되는 그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SH는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H의 경우에는 10년 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10년 공공임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공고문이 나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LH 쪽에 한번 문의를 해봤었는데요. 올해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나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쭉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LH 공사에까지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은 더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조건 좋다 해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잘 몰라서 방치 중입니다. 청약통장 이게 뭐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도 이분은 청약통장, 그러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신 그런 케이스 같아요. 많이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차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회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국민임대를 신청한다든지 재개발임대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행복주택에 청년계층으로 신청을 할 때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민임대나 재개발임대를 신청을 할 경우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36회 이상이면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그냥 가지고만 계실 게 아니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차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분들께서 집을 구할 때는 이 청약통장의 가점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납입 횟수 꼭 채우셔서 가점 받고 공공임대주택 당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면 가산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왔어요. SH의 경우에는 지방에 올라오면 가산점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 행복주택으로 대학생 계층이나 청년 계층, 특히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신청자가 무주택자면서 신청 자격이 되고 서울의 근처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의 연접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청년 매입임대와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자가 순위가 조금 높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1순위나 2순위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순위가 될 경우에 부모님의 그 주소지가 지방일 경우에는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부터 사전 설문 Q&A까지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공공임대주택과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준비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